30년을 운영한 펜션이 단 사흘 만에 무너졌습니다. 평점 1점 예약 취소, 3건 방이 너무 춥다는 혹평만 쌓였죠. 70대 할머니는 절망했습니다. 은행 대출도 한계였고 아들은 폐업을 종용했습니다. 그런데 폭풍우 치던 그날 밤, 낯선 한국 청년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가 꺼낸 스마트폰 속 사진 한 장, 바닥에서 웃고 있는 아이들, 맨발로 뛰노는 가족들. 이게 뭡니까? 할머니가 물었죠. 청년이 답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엔 수천 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 한마디가 유럽을 뒤흔들 시작이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4시 온도계가 7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제 숨결이 방 안에서 하얗게 얼어붙었죠. 30년을 지켜온 이 집이 저를 서서히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벽난로의 마지막 불씨가 타닥 소리와 함께 꺼졌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예약 취소 알림이었죠. 저는 브리짓 오설리번입니다. 아일랜드 더블린 외곽에서 클로버 하우스라는 펜션을 운영하고 있죠. 30년째입니다. 아니, 30년째였습니다. 이제는 과거형으로 말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핸드폰 화면을 봤습니다. 독일 부부의 리뷰가 떠 있었죠. 방이 너무 춥다. 난방이 없다. 다시는 안 온다. 별점 1점이었습니다. 프랑스 가족도 똑같았어요. 일본 신혼부부도 마찬가지였죠. 4점이었던 평점이 3.6으로 떨어졌습니다. 단 사흘 만에 말이죠. 돌벽이 식어갈 때마다 제 심장도 함께 식었습니다. 창밖엔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200년 된 오크문이 삐걱거렸죠. 이 집은 제 할아버지가 지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물려받았고 저도 물려받았어요. 3대에 걸쳐 지켜온 집이었죠. 그런데 이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보일러를 교체할 돈이 없었어요. 은행 대출은 이미 한계였죠. 손님들은 떠났고 예약은 취소됐습니다. 30년의 기억이 숫자 몇 개 밑으로 사라지고 있었죠. 아들 패트릭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접어요. 더블린으로 오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죠. 목이 메었거든요. 엄마, 들려요? 이건 고집이 아니라 집착이에요. 통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죠. 클로버하우스 간판이 눈보라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불빛만 외롭게 빛나고 있었어요. 내가 틀렸던 걸까요? 전통이 죄였을까요?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새벽 4시 30분, 저는 벽난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잿더미만 남아 있었죠. 손을 뻗었어요. 차가웠습니다. 이 집처럼, 제 마음처럼 말이죠. 그때였습니다. 톡톡톡.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이 시간에, 이 폭풍우 속에서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문으로 걸어갔죠. 손잡이를 잡았을 때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상하게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감정이었죠. 문을 열었습니다. 젊은 청년이 서 있었어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죠.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배낭을 메고 있었어요. 예약한 한도윤입니다. 한국 억양이 섞인 영어였습니다. 저는 잠시 멍했죠. 예약? 이 시간에? 아, 네. 어서 오세요.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으며 미소 지었죠. 늦어서 죄송합니다. 비행기가 연착됐어요. 그의 눈빛을 봤습니다. 따뜻했어요.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죠. 그날 밤 바람보다 먼저 제 문을 두드린 것은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죠. 이 청년이 제 인생을, 이 집을, 이 나라를 바꿀 거라는 걸 말이죠. 도윤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을 내려놓더니 다시 나왔죠. 주방 쪽으로 걸어왔어요. 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전자를 건넸죠.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도윤이 난로불 앞에 앉았습니다. 꺼져가는 불씨를 보더니 장작을 하나 집어넣었어요. 능숙했죠. 마치 익숙한 것처럼 말이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이렇게 추운 곳에서 어떻게 사세요?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죠. 우린 익숙하거든요. 아일랜드 사람들은 다 이래요.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익숙하면 괜찮은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우유를 데워서 건넸어요. 도윤이 두 손으로 컵을 감쌌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한국에선 이렇게 안 추워요. 한국도 겨울이 있잖아요. 있죠. 그런데 집안은 따뜻해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보일러가 좋은가 보죠? 도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보일러도 있지만 온돌이 있거든요. 온돌? 처음 듣는 단어였습니다. 도윤이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사진 몇 장을 보여줬죠. 이거 보세요. 한국 집이에요. 화면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아니, 누워 있었죠. 맨발이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바닥이 따뜻해요? 네. 바닥 밑으로 뜨거운 물이 흐르거든요. 방 전체가 따뜻해지죠. 말이 안 됐습니다. 바닥이 따뜻하다니? 그게 가능해요? 물론이죠. 수천 년 전부터 해왔어요. 도윤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또 다른 사진이 나왔죠. 할머니가 바닥에 앉아 김치를 담그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누워서 책을 읽고 있었죠. 겨울에도 이래요. 난방비도 적게 들고요. 제 머릿속에서 뭔가 흔들렸습니다. 돌바닥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죠. 여기도 할 수 있을까요? 도윤이 저를 봤습니다. 진지한 눈빛이었어요. 할 수 있죠. 기술은 어렵지 않아요. 그럼 왜 여기엔 없는 거죠? 몰라서요. 안 해봐서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몰라서, 안 해봐서. 30년 동안 저는 뭘 했던 걸까요? 도윤이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온기가 사람을 바꿔요. 따뜻하면 마음도 따뜻해지거든요. 기술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런데 기술이 마음을 도와줄 수 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난로불이 타닥거렸어요. 도윤의 얼굴에 불빛이 비쳤죠. 그의 눈빛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손님들이 왜 떠났는지 아세요? 추워서요. 맞아요. 그런데 추위는 해결할 수 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하죠. 마음만 먹으면요. 그날 밤 도윤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난로불 앞에 남았죠. 온돌. 혼잣말로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따뜻한 바닥. 웃는 아이들. 맨발로 걷는 사람들. 그게 정말 가능하다면? 이 집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창밖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새벽 5시,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오래된 노트를 꺼냈죠. 펜을 들었어요. 첫 줄에 적었습니다. 온돌 -ONDOL. 글씨가 떨렸습니다. 손이 떨린 게 아니었어요. 제 마음이 떨렸죠. 그는 바닥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하늘이 아닌 땅을 바라봤죠. 30년 동안 저는 천장만 봤습니다. 벽만 봤죠. 그런데 바닥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온기가 올라온다? 바닥에서부터?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믿고 싶었어요. 한 청년의 말이 제 30년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난로불을 봤어요. 불씨가 약하게 타오르고 있었죠. 온돌은 난방이 아니라 철학 같았다. 도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죠. 동이 트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제 인생의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웃 캐서린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집 어젯밤 손님 왔더라. 네, 한국에서 온 청년이에요. 캐서린이 차를 마시며 물었죠. 요즘 어떻게 지내? 예약은 좀 들어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온돌을 설치하려고요. 온돌? 그게 뭔데? 한국의 난방 시스템이에요. 바닥을 따뜻하게 만들죠. 캐서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돌바닥에 불을 넣겠다고? 제정신이야? 과학적으로 증명된 기술이에요. 브리짓, 당신 나이가 몇인데 그런 모험을 해? 캐서린이 컵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모험이 아니라 자살이야. 집을 망가뜨릴 거라고.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비웃는 소리가 들렸죠. 혼자 남았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내가 정말 미친 걸까?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도서관으로 갔어요. 컴퓨터 앞에 앉았죠. 온도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글들이 떴어요. 논문들이었죠. 온돌은 수천 년간 검증된 가장 효율적인 난방 방식입니다. 복사열을 이용해 실내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합니다. 에너지 효율이 기존 난방보다 30% 이상 높습니다. 그래프가 보였습니다. 온돌과 일반 난방의 비교였죠. 과학이 제 편이었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 아니에요. 이건 진화예요.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노트를 펼쳤죠.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공사비, 자재비, 인건비. 총 15,000유로가 필요했어요. 제 통장엔 3,000유로밖에 없었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아야 했죠. 다음 날 은행으로 갔습니다. 대출 상담사가 서류를 검토했어요. 집을 담보로 하시겠다고요? 네. 15,000유로면 큰 금액인데 용도가 뭡니까? 난방 시스템 교체요. 보일러 말씀이시죠? 아니요. 온돌이요. 상담사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온돌? 그게 뭡니까? 설명했어요. 바닥 난방, 한국 기술, 효율성. 상담사는 고개를 갸웃했죠. 위험하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됐어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논문 출력물이었죠. 상담사가 읽었어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미롭네요. 승인해드리죠. 서류를 받았습니다. 도장을 찍어야 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15,000유로. 30년 모은 돈보다 많았죠. 이 집이 담보였습니다. 실패하면 모든 걸 잃는 거예요. 겁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큰 건 확신이에요. 도장을 찍었습니다. 꾹. 제 운명이 종이에 박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도윤 씨, 저 브리지 씨예요. 아, 할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저 결정했어요. 네. 온도를 설치하기로 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 하시려는 거예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요. 제 집을 다시 태어나게 할 거예요. 할머니, 무서워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더 무서운 건 포기하는 거예요. 도윤이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이요? 네. 제가 아는 기술자를 연결해 드릴게요. 한국 분이에요. 고마워요, 도윤 씨. 아니에요. 용기 내주셔서 제가 고마워요. 통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눈이 녹고 있었죠.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난로불을 봤습니다. 불씨가 약하게 타고 있었죠. 사람들은 제 결심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혼잣말이었어요. 그 말이 오히려 저를 뜨겁게 만들었죠. 노트를 펼쳤습니다. ONDOL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 새로 적었습니다. 불가능은 늘 해본 적 없는 일의 다른 이름이다. 펜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죠. 대출 서류가 탁자 위에 있었습니다. 제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이건 서명이 아니에요. 맹세예요. 일어났습니다. 바닥을 내려다봤죠. 차가운 돌바닥이었어요. 이 돌바닥을 이제 불로 설득할 거예요. 결심이 완성됐습니다. 바닥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이미 달궈져 있었죠. 일주일 후 트럭 2대가 골목을 막았습니다. 큰 트럭이었어요. 자재가 가득 실려 있었죠. 남자 2명이 내렸습니다. 한 명은 50대쯤 되어 보였어요. 김철수였죠. 도윤이 연결해준 기술자였습니다. 할머니 김철수입니다. 굵은 손이었어요. 악수를 했죠. 힘이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멀리서 오셨어요.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김철수가 집을 둘러봤습니다. 벽을 만졌죠. 바닥을 두드렸어요. 200년 됐다고요? 네. 제 할아버지가 지었어요. 대단하네요. 그런데 김철수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오래된 집이라 구조가 약할 수 있어요.
그래도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걸려요. 도윤이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여기부터 시작할게요. 다음 날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쾅쾅쾅. 바닥이 떨렸죠. 김철수가 나무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삐걱거렸어요. 200년 된 오크 나무였죠.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세월의 냄새가 났어요. 할머니, 이 나무 보세요. 김철수가 나무판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튼튼하네요. 200년이 믿기지 않아요. 저는 나무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갑고 거칠었죠. 미안하구나. 이제 너도 쉬어라.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마치 세월이 고백하는 것 같았어요. 오크나무가 천천히 들어 올려질 때 말이죠. 바닥 아래가 드러났습니다. 빈 공간이었어요. 어둡고 축축했죠. 여기에 배관을 깔 거예요. 도윤이 설명했습니다. 그때 캐서린이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브리짓, 아직도 그 짓을 해? 비웃는 투였어요. 네. 하고 있어요. 미쳤어. 정말 미쳤다니까. 캐서린이 고개를 저으며 갔습니다. 젊은 이웃 에밀리가 다가왔어요. 할머니 멋져요. 뭐가요? 뭔가 해보는 게요. 전 응원해요. 에밀리가 미소 지었습니다. 두 세대의 시선이 교차했어요. 과거와 미래가 한 프레임에 있었죠. 고마워요, 에밀리. 공사는 계속됐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문제가 생겼어요. 김철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할머니, 이리 좀 오세요. 바닥 밑을 가리켰죠. 단열층이 약해요. 예상보다 훨씬 약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이대로면 붕괴 위험이 있어요. 붕괴. 그 단어가 공기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단열재를 더 넣어야 해요. 비용이 추가됩니다. 얼마나요? 2,000유로 정도요. 2,000유로. 제게 없는 돈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도윤이 부축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지 않았죠. 밤이 됐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패트릭이었죠. 엄마, 공사 어떻게 돼가? 잘 돼가고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야. 괜찮아. 엄마, 이젠 멈춰요. 제발. 들려요? 엄마, 그만해요. 통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보일러는 침묵했죠. 바닥을 봤습니다. 반쯤 뜯겨져 있었어요. 과거의 폐허 같았죠. 내가 틀렸던 걸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도윤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방법을 찾았어요. 자재를 바꾸면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내일 다시 이야기해요. 그 짧은 문장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멈추지 마요. 혼잣말이 나왔어요. 이건 제 마지막 시도예요.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차가웠어요. 어둠 속에 있었죠.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망치 소리가 제 심장 박동과 겹쳤어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불씨를 심기 위해선 먼저 돌을 깨야 한다. 적었어요. 손에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피도 조금 묻어 있었죠. 망치에 긁혔거든요. 이건 단순한 공사가 아니에요. 창밖을 봤습니다. 제 생의 재건이에요.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제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죠. 도윤의 말대로 자재를 바꿨습니다. 비용을 줄일 수 있었죠. 사흘 후 배관 연결 작업이 시작됐어요. 김철수와 도윤이 바닥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파이프를 연결했죠. 조심하세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괜찮습니다. 김철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배관 연결이 끝났죠. 이제 보일러를 연결할게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보일러실로 갔어요. 낡은 보일러가 있었죠. 30년 된 거였습니다. 김철수가 배관을 연결했습니다. 밸브를 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삐! 경보음이 울렸어요. 김철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용량이 모자랍니다. 네. 보일러 용량이 부족해요. 온돌 배관까지 감당 못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보일러를 교체해야 합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죠? 2,000유로 정도요. 또 2,000유로였습니다. 은행 대출금이 이미 한개였어요. 더 빌릴 수가 없었죠. 시간을 좀 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보일러는 침묵했어요. 온기가 아니라 정적만 돌았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패트릭이었어요. 엄마, 이젠 멈춰요. 들려요?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통화를 끊었어요. 창밖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고요했죠. 이제 끝인가?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메시지가 왔어요. 도윤이었습니다. 할머니, 내일 새로운 연결법 찾아봤어요.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짧았습니다. 그러나 뜨거웠죠. 다음 날 새벽 도윤이 왔습니다. 할머니, 이 방법 보세요.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어요. 설계도가 바뀌어 있었죠. 배관 경로를 바꾸면 압력을 줄일 수 있어요. 기존 보일러로도 가능합니다. 정말이요? 시도해 볼게요. 김철수를 불렀습니다. 셋이 모였죠. 가능할까요? 김철수가 설계도를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볼만 하네요. 세 사람이 협력했습니다. 김철수는 용접봉을 붙잡았어요. 도윤은 도면을 수정했죠. 저는 공구를 전달했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숨이 차올랐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됐어요.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배관 연결이 끝났죠. 김철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켜보시죠. 심장이 뛰었습니다. 점화 버튼이 제 운명의 스위치였죠. 손을 뻗었어요. 떨렸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딸깍. 보일러가 작동했습니다. 부르릉 소리가 났어요. 물이 돌고 있어요. 도윤이 배관을 만졌습니다. 따뜻해지고 있어요. 김철수가 확인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바닥을 내려다봤죠. 손을 뻗었습니다. 만졌어요. 차가웠습니다. 아직이었죠. 시간이 필요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손을 다시 뻗었어요. 미지근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온기가 올라오고 있어요. 소리쳤습니다. 신발을 벗었어요. 맨발로 섰죠. 바닥이 따뜻했습니다. 따뜻하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발바닥에서 심장이 뛰었어요. 이게 온돌이에요. 도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김철수도 웃었어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손을 댔죠. 따뜻했습니다. 살아있었어요. 돌이 숨을 쉬어요.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온기는 소리 없이 찾아왔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그러나 세상을 바꿨죠.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녹고 있었어요.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죠. 저는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따뜻해서요. 도윤과 김철수를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축하드립니다, 할머니. 도윤이 말했습니다. 온도계를 봤어요. 15도에서 20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겨울은 끝났습니다. 바닥을 쓰다듬었어요. 따뜻했죠. 이건 난방이 아니에요. 미소 지었습니다. 부활이에요. 일주일 후 첫 손님이 왔습니다. 독일 부부였어요. 한스와 헬가였죠. 어서 오세요. 특별한 방을 준비했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스쳐나왔어요. 헬가가 놀란 얼굴을 했죠. 어머, 따뜻해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을 내려놓았어요. 헬가가 신발을 벗었습니다. 이상하네요. 바닥이 따뜻해요. 맨발로 걸었어요. 멈췄죠. 다시 걸었습니다. 한스, 이것 좀 봐. 한스가 신발을 벗었습니다. 바닥을 밟았어요. 놀란 표정이었죠.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으로 바닥을 쓸었어요. 인크레더블. 이것이 열의 예술이군요. 두 사람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온도계보다 먼저 제 가슴이 올랐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한스와 헬가가 식당으로 왔습니다. 브리짓, 이게 뭐예요? 헬가가 물었습니다. 온돌이에요. 한국의 난방 시스템이죠. 한국이요? 네. 바닥 밑으로 뜨거운 물이 흐르거든요. 한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랍군요. 유럽에선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처음이었어요. 그들의 미소가 보일러보다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헬가가 내려왔어요. 브리짓, 정말 감사해요. 평생 이렇게 푹 잔 적이 없어요. 정말이요? 네. 무릎도 안 아프고요. 신기해요. 한스도 웃었습니다. 아내가 관절염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엔 괜찮대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고요. 그들이 떠나기 전 헬가가 사진을 찍었어요. 방안을 찍었죠. 바닥을 찍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려도 돼요? 그럼요. 체크아웃할 때 한스가 말했습니다. 여기 또 올게요. 친구들한테도 소개할게요. 고마워요. 악수를 했습니다. 따뜻했죠. 그날 오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알림이 계속 떴어요. 인스타그램이었습니다. 헬가가 올린 게시물이었죠. 사진이 보였습니다. 온돌방 사진이었어요. 글을 읽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만난 한국의 마법. 평생 잊지 못할 밤.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어요. 온돌, 아일랜드, 미라클룸. 좋아요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100개, 200개, 500개. 댓글도 달렸어요. 이게 뭐예요? 신기해요. 바닥 난방이요? 처음 들어봐요. 어디예요? 가고 싶어요. 세상은 생각보다 빨리 온도를 느꼈습니다. 이틀 후 예약 문의가 왔습니다. 네덜란드 부부였어요. 인스타그램에서 봤어요. 온돌방 있나요? 네. 있어요. 예약할게요. 일주일 후 프랑스 가족이 예약했습니다. 친구가 추천했어요. 따뜻한 방이라고요. 감사합니다. 예약창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한 세기의 기술을 깨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네덜란드 부부가 도착했어요. 와, 정말 따뜻하네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신발을 벗었죠. 이거 정말 신기해요. 유럽에도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프랑스 가족도 감탄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해요. 바닥에서 놀 수 있잖아요. 옮기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발이 먼저 이해했죠. 리뷰가 쌓였습니다. 완벽한 숙소. 바닥이 따뜻해요. 다시 오고 싶어요. 강력 추천합니다. 겨울에 최고예요. 아일랜드의 숨은 보석. 평점이 올라갔습니다. 3.6에서 4.5로. 4.5에서 4.8로. 예약이 밀려왔어요. 죄송해요. 다음 달까지 꽉 찼어요. 행복한 거절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이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인스타그램 봤어요? 못 봤어요. 왜요? 지금 팔로워가 10,000명이에요. 10,000명이요? 네. 할머니 펜션이 유명해졌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열었어요. 클로버하우스 계정이었죠. 팔로워 10,000명. 게시물마다 수백 개의 좋아요가 달려 있었습니다. 제 집이 지구의 이야기 한 줄이 되었어요.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녹고 있었어요. 비로 바뀌고 있었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바닥은 뜨거웠고 세상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난로불을 봤어요. 이젠 필요 없었죠. 온돌이 있었으니까요. 손을 뻗었습니다. 바닥을 만졌어요. 따뜻했습니다. 이 온기를 이제 모두에게 전해야 합니다. 결심했습니다. 나머지 방들도 온돌로 바꾸기로요. 겨울의 끝은 바로 이 방이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프랑스 여성이었습니다. 클레어 르루아였죠. 안녕하세요. 예약한 클레어예요. 어서 오세요.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여니 클레어가 멈췄어요. 이상하네요. 아일랜드엔 이런 온기가 없었는데.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큰 카메라였죠. 사진 찍어도 돼요? 그럼요. 클레어가 신발을 벗었습니다. 맨발로 방을 걸었어요. 카메라를 들고 찍었죠. 바닥을, 창문을, 온도계를. 이게 온돌이죠? 네.
한국 기술이에요. 놀라워요. 영상으로 담을게요. 그녀의 카메라가 제 바닥을 겨눴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클레어가 말했습니다. 브리짓, 어젯밤 정말 좋았어요. 무릎이 너무 편했어요. 관절이 안 좋으세요? 네. 그런데 오늘은 괜찮아요. 신기하죠? 웃었습니다. 온돌의 힘이에요. 클레어가 떠난 뒤 도윤이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클레어가 영상 올렸어요. 지금 난리예요. 영상이요? 네. 지금 조회수가 10만 명이에요. 10만 명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어요. 클레어의 채널을 찾았죠. 영상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보였어요. 바닥이 따뜻한 나라에서 온 기술. 클릭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어요. 클레어가 제 펜션을 소개하고 있었죠. 여러분, 이건 믿을 수 없는 발명이에요. 맨발로 걷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바닥이 따뜻해요. 정말 따뜻하다고요. 조회수가 보였습니다. 10만이 넘었어요. 댓글이 수백 개였죠. 이건 진짜예요? 어디 가면 체험할 수 있어요? 아일랜드에 이런 게 있다니. 10만 명이 제 방을 보고 있었습니다. 온도가 아니라 문화가 전파됐습니다. 일주일 후 더블린 타임즈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브리짓 오설리번 씨죠? 네, 맞아요.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놀랐습니다. 저를요? 네. 온돌 펜션으로 유명해지셨잖아요.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난방이 아니죠. 문화의 충돌이에요. 기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충돌이 아니에요. 융합이에요. 멋진 표현이네요. 기사가 났습니다. 일주일 후였죠. 아일랜드 할머니가 한국 기술로 펜션을 살렸다. 제목이었습니다. 사진도 실렸어요. 제가 바닥에 손을 대고 있는 사진이었죠. 예약 문의가 폭주했습니다. 하루에 20건씩 왔어요. 죄송해요. 석 달 뒤까지 예약이 꽉 찼어요. 행복한 비명이었습니다. 한 달 후 독일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브리짓 씨, GDF 공영방송입니다. 네. 유럽에 특별한 숙소 기획을 하고 있어요. 인터뷰 가능하세요? 물론이죠. 촬영팀이 왔습니다. 8명이었어요. 리포터 마틴이 왔죠. 여기서 하룻밤 자도 될까요? 그럼요. 마틴이 방에서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터뷰를 했어요. 어제보다 무릎이 가볍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온돌의 효과예요. 유럽에도 이런 게 필요해요.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방송이 나갔습니다. 한 달 후였죠. 독일 전역에 방영됐어요. 그날 예약 문의가 폭발했습니다. 하루에 50건이 넘었죠. 할머니, 이거 어떡해요? 도윤이 걱정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방을 늘려야죠. 방을요? 네. 나머지 5개 방도 온돌로 바꿀 거예요.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요? 그럼요. 이젠 제 집만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움직임이에요. 김철수를 불렀습니다. 다시 일해야겠어요. 좋습니다. 언제 시작할까요? 지금요. 공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5개 방 모두 온돌로 바꿨죠. 2달이 걸렸습니다. 완성됐어요. 클로버하우스 전체가 온돌 펜션이 됐습니다. 돌 위에 불씨가 대륙을 데웠습니다. 혼잣말이 나왔어요. 손님들이 왔습니다. 계속 왔죠.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모두가 온돌을 체험하러 왔습니다. 이게 미래의 난방이에요. 유럽에도 퍼져야 해요. 제 나라에도 소개할게요.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주인장이 아니었습니다. 증인이었죠. 창밖을 봤어요. 봄이었습니다. 꽃이 피고 있었죠. 온돌은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느꼈으니까요. 바닥을 만졌습니다. 따뜻했어요. 이제 내 목소리가 전파를 타고 나갑니다. 이건 온기가 아니라 혁신입니다. 저는 이 나라의 바닥을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BBC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브리짓 씨 다큐멘터리를 찍고 싶습니다. 다큐멘터리요? 네.
아시아노머스 인 더 웨스트라는 제목이에요. 서양 속의 아시아 온기. 좋은 제목이었습니다. 촬영팀이 왔어요. 8명이었죠. 리포터 사라가 질문했습니다. 브리짓, 당신은 이제 혁신의 상징으로 불려요. 기분이 어떤가요? 전 세계가 제 집을 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단지 추위를 견디려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따뜻함은 사람을 바꿔요. 감동적이네요.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그날 오후 새로운 손님이 왔습니다. 스페인 할아버지였어요. 70대쯤 되어 보였죠. 예약한 미구엘입니다. 어서 오세요.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미구엘이 천천히 걸었어요. 지팡이를 짚고 있었죠. 관절염이 심해요. 그런데 여기가 좋다고 해서 왔어요. 편히 쉬세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미구엘이 아침에 내려왔어요. 지팡이가 없었죠. 브리짓.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만에 고통 없는 아침을 맞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미구엘의 눈에서요. 정말 고마워요. BBC 카메라가 이 장면을 담았습니다. 그의 눈물이 제 보상이었습니다. 사라가 다가왔어요. 이게 온돌의 힘이군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네. 온기의 힘이에요. 한 달 후 아일랜드 관광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브리짓 오설리번 씨, 축하드립니다. 네. 아일랜드 혁신 숙소 1호로 선정되셨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요? 네. 다음 주에 인증식이 있습니다. 인증식 날 더블린으로 갔습니다. 관광청장이 직접 나왔어요. 브리짓 씨, 당신은 아일랜드 관광의 새 길을 열었습니다. 인증패를 받았습니다. 익스피리언스 아일랜드, 익스피리언스 온돌. 슬로건이 적혀 있었죠. 국가가 제 불씨를 인정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한 달 후 도윤이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한국 오실래요? 한국요? 네. 온돌 체험관에 초대받으셨어요. 정말이요? 네. 경복궁에 있어요. 제가 안내할게요. 비행기를 탔습니다. 생전 처음이었죠. 12시간을 날았어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도윤이 마중 나왔어요. 환영합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도윤 씨. 다음 날 경복궁으로 갔습니다. 온돌 체험관이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죠. 바닥이 따뜻했습니다. 앉았어요. 맨발로 느꼈죠. 이 온기였군요. 눈물이 터졌습니다. 이게 사람을 연결하는 언어였어요. 한국 어르신이 다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문화를 품어주셔서요.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죠? 아니에요. 제가 감사해요. 제 집을 살려주셔서요. 사람들이 박수 쳤습니다. 이 온기가 제 삶의 출처였습니다. 일주일 후 아일랜드로 돌아왔습니다. 클로버 하우스가 보였어요. 제 집이었죠. 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바닥에 손을 댔어요. 이제 바닥도 저도 따뜻합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아니, 이젠 보일러 증기였어요. 제 이름은 브리짓 오설리번입니다. 혼잣말이 나왔어요. 한때 추위에 무릎 꿇던 여자가 이제는 온기를 나누는 사람이 되었죠. 바닥을 쓰다듬었습니다. 돌벽은 여전히 차갑지만 그 위에 놓인 바닥은 따뜻합니다. 미소 지었어요. 그 따뜻함이 아일랜드를 그리고 저를 바꿨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간판을 봤죠. 클로버 하우스. 그 아래 새로운 문구가 있었습니다. 익스피리언스 온돌. 한 청년의 친절, 한 기술의 지혜, 한 노년의 용기가 만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손님들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웃고 있었죠. 온돌은 단순한 열이 아니에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죠. 그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도예요. 저는 난방을 설치한 게 아닙니다. 온정을 심었죠. 바닥은 따뜻했지만 진짜 불은 사람 사이에서 타올랐습니다. 이 온기는 제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국경이 차갑다고요? 아닙니다. 마음이 따뜻하면 땅도 데워집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하지만 제 집엔 불빛이 가득했어요.
온기는 국경을 모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저는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집으로요.